네거티브 공방을 하지 말자. 본인이 네거티브를 다 해놓고 그리고 또 그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문자폭탄이라는 문자폭탄은 다 보내놓고 나서 이제 와서 하지 말자.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질리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분노가 빠졌다라고 이제 그 안희정 후보의 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선한 의지 발언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한 번도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뭐 구설수도 있었고 말바꾸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비판한 적이 없었죠.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네거티브였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노가 빠졌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그것은 팩트가 아닌 거거든요. 네거티브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과 관련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조차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네. 저는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그 댓글 부대들의 어떤 그 문자 폭탄, 댓글 부대들의 그 험악한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마 송영길 그 의원도 그 처음에 그 당에 지난번 전당대회가 있었을 때 추미애 대표와의 그 전당대회가 있었을 때 그때 그 댓글 부대들의 그런 어떤 그 험악한 공격 그다음에 문자 폭탄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같은 당의 같은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문자 폭탄과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는 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께 마이크 드려야 되는데요. 박영선 의원은 크게 두 가지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네거티브 하지 않았느냐. 이것 하나하고 무엇이 네거티브이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일단 일반 인터넷상의 네티즌들, 일반 권리 당원들의 의견 제시와 후보의 의견, 캠프의 공식적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배후에서 조정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시발단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것은 과도한 것이고 이러한 지지자들이 누구의 배후 조정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일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스에서 내려와라 이런 서명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문 캠프의 중요 의원들도 우원식 의원이 주장하는 서로 간의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그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후보의 제주 대학생 가짜 지지 명단이 발표됐는데 거기 이성재라는 1219명의 명단을 한 것을 안희정 후보 캠프나 안희정 후보가 지시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조차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후보나 이 분들은 이것을 통제해야 되고 일단 네거티브를 문재인 후보께서 분노가 빠졌다고 지정한 것을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재인 후보의 지적만이 아니라 촛불 민심들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하고 이번에 세월호가 인양됐습니다만 304명의 우리 시민들이 죽어갈 때 올림머리나 하고 있고 7시간 동안 얘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던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당연히 국민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지고 그들 세력과 대연정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네거티브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박영선 의원님께 재발론 기회를 드리기 전에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창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질문, 의견 받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박영선 의원님 재발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송영길 의원님의 말씀 중에도요. 그런 어떤 그 적폐 세력과 대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말 잘못된 네거티브입니다. 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개혁에 동의하는 세력과 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오도해서 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정말 아주 나쁜 네거티브의 형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노가 빠졌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렇게 분노가 빠졌다라고 상대의 경쟁 후보자에게는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넬슨 만델라나 김대중 대통령 평생을 옥고를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했지만 그분들의 정치는 이렇게 분노의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지도자는 분노를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만약에 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님이 분노가 빠졌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인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분노가 빠졌다고 상대 후보가 한 이야기를 직격탄을 날리는 것. 네. 저는 그것은 분노를 분노로 갚겠다는 결국은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겠다는 낡은 틀의 정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송영길 의원님 다시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그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분노라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 잘못된 형태에 대한 분노. 그 분노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초한 분노를 말씀드린 거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 양희정 후보가 워낙 착하신 분이라 좀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대통령이 되려고 한 사람은 이보다 심한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상처를 받으면 대통령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공격과 희화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웃어 넘길 수 있을 때 이 국민의 마음을 통합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문재인 후보는 4년 내내 이러한 것에 시달리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나름대로 이 점잖하게 대응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께도 그러면 재반론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예. 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웃음을 잃지 않고 4년 내내 왔다고 하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공격이 다 문재인 후보로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적은 문재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는 어떤 부분이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2012년 대선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선대본부장을 했는데 이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상대방한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고집스럽게 그 이야기를 나가서 해갖고 결국은 그 NLL 그 함정에 빠져서 선거를 졌거든요. 또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장군 표창장 발언의 그 계기가 된 내 인생의 이 한 장의 사진. 이것도 TV 토론팀이 골라줬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문재인 후보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그 모든 사안의 그 원인 제공자로서의 어떤 그 일을 계속 말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을 받은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이 그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네거티브 공방 되다가 자연스럽게 그 박영선 의원께서 리더십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박영선 의원에게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연설에서 누가 들어도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리더십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정당한 어떤 비판이고 후보 간 검증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선을 치러야 됩니다. 본선을 치러야 되는데요. 본선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있어서 저분의 리더십은 과연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라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러이러한 후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을 이러이러한 상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본선에서 가장 확실한 사람을 뽑기 위한 경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심과 당심이 괴리가 돼서 이 당 안에서만 좋다는 사람을 내보내서 결국은 본선에 가서 떨어지게 되면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핵심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재인 그 후보의 그 리더십은 어떤 면에서 이것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냐면 2012년 이후 지금까지 4년 내내 준비를 해왔는데
지지율 30%를 못 넘지 않습니까? 확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비호감도 국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네. 그럼 국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싫다는 후보를 저희 당의 후보로 내세웠을 때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겠느냐. 굉장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리더십은 완벽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결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박영선 의원님, 안희정 후보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권력을 사유하고 국정을 농단한 세력으로부터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도덕적 자격을 가지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치간 타협으로 그냥 화합하자. 그거는 전두환도 화합하자 그랬고 일제시대 때도 철옹대화를 중심으로 내선 일체 모든 국민이 하나로 되자고 어떠한 지배 세력도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 통합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문재인 후보야말로 깨끗한 도덕적 검증을 받은 사람이고 준비된 후보이고 최초로 전국에서 지지를 받는 후보인 것입니다. 왜 문재인 후보가 지도가 안 뜨고 그러고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후보는 모든 문재인 개인의 문제도 일부가 있겠지만 모든 부분에 조정동을 비롯한 세력들이 문재인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도 공격하겠지만 안희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 검증의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비껴나 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1등 후보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이것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는 문재인 후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상대적으로 준비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적폐를 청산하고 올바른 정의에 기초한 올바른 통합이고요. 지금 국민 통합이 안 돼 있고 분열돼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보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통합이 안 돼 있습니까? 3.1운동 때도 일본 천황을 만세를 하면서 3.1운동을 반대한 친일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가지고 민족이 국론이 분열돼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탄핵 촛불들은 80% 이상 국민이 탄핵을 원하고 이것이 통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 통합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까지도 통합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돼 있는 국민 통합을 바라지 않고 정치인들만의 어떤 통합으로 이것을 잘 알겠습니다. 오해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송영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크게 네 가지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력의 사유화, 도덕적 잣대, 적폐청산, 통합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첫째, 권력의 사유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에 약 1000여 명의 인재 영입한 것, 이것은 저는 권력의 사유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여 명의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사적인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도덕적 잣대. 이것은 그 1000여 명의 그 영입 인재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문제를 일으키고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다음 세 번째, 적폐청산. 적폐청산은 적폐를 청산해야 되지만 이것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적폐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만 통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까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무엇이냐? 안희정 후보는 적폐청산을 방법론으로 해서 결국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해서 국가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송영길 의원께서 일본 천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예를 드냐면요. 일본 천황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천황 폐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두환 장군 발언에서요. 전두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와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송영길 의원께 다시 재반론 기회를 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일단 한 1000여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 많은 인재풀을 가지고 거기서 훌륭한 인재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공직을 임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박영선 의원님이나 저나 선거운동할 때 자기를 지지해주겠다 오는 사람을 가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선거운동 캠프라는 것이고 정권을 잡게 되면은 엄정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 공직에 임명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적폐청산만 하고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오해이고요. 실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김광두, 김호기, 김상조 보수 진보를 넘어선 세 분을 영입했을 때 김광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다고 박 의원도 비판하셨지만 박 의원께서도 이 모임에 많이 참석했잖아요. 김광두 저는 비판한 적이 김호기 없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약간 네. 그런 비판이 있었던 그런 다른 쪽에 있었는데 문재인 그 후보 쪽에서 제가 의원님 발언을 한 것을 비판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갑니다. 박영선 의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송영길 의원님 발언 기회 마저 드리고요. 네. 송영길 의원님 말씀 이어가주세요. 그래서 이런 보수 진보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인재 풀을 모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인문법적 사고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이 되려면 올바르게 정의를 세워야 통합이 되지. 뭔가 이 잘못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용인해주고 포함하면서 하는 통합이 아니라 이거는 야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올바른 정의의 기초에서 올바른 통합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요구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이 엄정한 절차를 지금 많은 모인 사람 중에 다 자원봉사로 와 있고 저도 우리들이 다 무슨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돈 들여가면서 문재인과 함께 이 시대적 소명을 관철해 보고자 모인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후보의 지적만이 아니라 촛불 민심들,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하고 이번에 세월호가 인양됐습니다만 304명의 우리 시민들이 죽어갈 때 올림머리나 하고 있고 7시간 동안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던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당연히 국민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지고 그들 세력과 대연정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네거티브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박영선 의원님께 재발론 기회를 드리기 전에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창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질문, 의견 받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박영선 의원님 재발론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송영길 의원님의 말씀 중에도요. 그런 어떤 적폐 세력과 대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정말 잘못된 네거티브입니다. 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개혁에 동의하는 세력과 대연정 관련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조차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네. 저는 이러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댓글 부대들의 어떤 문자 폭탄, 댓글 부대들의 험악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마 송영길 의원도 처음에 당의 지난번 전당대회가 있었을 때 추미애 대표와의 전당대회가 있었을 때 그때 댓글 부대들의 그런 어떤 험악한 공격 그다음에 문자 폭탄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같은 당의 같은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문자 폭탄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는 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의원님께 마이크 드려야 되는데요. 박영선 의원은 크게 두 가지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네거티브 하지 않았느냐. 이것 하나하고 무엇이 네거티브이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일단 정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오도해서 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정말 아주 나쁜 네거티브의 형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노가 빠졌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될 사람은 그렇게 분노가 빠졌다라고 상대의
경쟁 후보자에게는 저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넬슨 만델라나 김대중 대통령 평생을 옥고를 치르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희생을 했지만 그분들의 정치는 이렇게 분노의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 지도자는 분노를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만약에 예를 들면 송영길 의원님이 분노가 빠졌다고 지적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인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분노가 빠졌다고 상대 후보가 한 이야기를 직격탄을 날리는 것. 네. 저는 그것은 분노를 분노로 갚겠다는 결국은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반 인터넷상의 네티즌들, 일반 권리 당원들의 의견 제시와 후보의 의견, 캠프의 공식적인 의견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배후에서 조정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시발단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것은 과도한 것이고 이러한 지지자들이 누구의 배후 조종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일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버스에서 내려와라 이런 서명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문 캠프의 중요 의원들도 우원식 의원이 주장하는 서로 간의 아름다운 경선을 위한 그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후보의 제주 대학생 가짜 지지 명단이 발표됐는데 거기 이성재라는 1219명의 명단을 한 것을 안희정 후보 캠프나 안희정 후보가 지시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조차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후보나 이 분들은 이것을 통제해야 되고 일단 네거티브를 문재인 후보께서 분노가 빠졌다고 지정한 것을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문재인 후보 네거티브 공방을 하지 말자. 본인이 네거티브를 다 해놓고 그리고 또 그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문자폭탄이라는 문자폭탄은 다 보내놓고 나서 이제 와서 하지 말자. 이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질리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그 분노가 빠졌다라고 이제 그 안희정 후보의 말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선한 의지 발언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한 번도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뭐 구설수기도 있었고 말바꾸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비판한 적이 없었죠. 그 말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네거티브였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노가 빠졌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그것은 팩트가 아닌 거거든요. 네거티브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과